이번에 김은규 기자와 함께 그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은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랑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은규 기자 주말에 한번 충주까지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지난주 토요일에 그 충북 충주시에 있는 뭐 산업단지, 테크 산업단지인데 그쪽에 한번 그냥 찾아갔다 정도로 볼 수 있고,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누가 뭐 방문 초청해서 간 건 아니고 제가 뭐 블로그 같은 데서 그 공장에 새로 건물을 짓고 있는 비계가 철거되는 사진을 보고 이 공장이 지금 거의 건설이 마무리되고 있는 중이구나. 어떤 공장을 찾아가신 거예요? 어느 기업? 중국 양극재 기업인데 그 우리나라 국내 양극재 기업들이 잘 만드는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NCM 양극재를 잘 만드는 중국 1위 기업 롱바이라는 기업인데 그 기업의 롱베이죠? 롱베이고 그 기업이 지금 재생능원이라는 기업이고 1공장은 2022년에 지었고 그 캐파는 2만 톤입니다. 근데 새로 짓고 있는 공장은 그 캐파가 2배인 2공장이고 제가 그 주말에 보러 갔을 때는 후문부터 해서 이렇게 정문까지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총 20분 정도 걸렸고요. 후문 쪽에 있는 공장 이미 다 지어져 있었고, 정문에는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는데 뭐 성도 ENG라는 시공사 직원 이렇게 있어서 가봐서 물어봤더니 그 직원은 그 생산동은 다 지었고 이 건물은 사무동이다. 사이즈가 좀 작았거든요. 그럼 생산동을 다 지었으면은 지금 뭐 어떻게 뭐 생산을 시작했습니까? 그 주변에 지나가면은 주말에는 다른 공장은 다 스탑되어 있는 상태고, 그 공장은 계속 바쁘게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뭐 그 근무복 입은 직원들도 막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5-6명 정도를 봤는데 그렇게 접근해서 물어보니까 중국인들이었고 뭐 잘 이야기를 해주던데 이 공장은 지금 다 세팅이 돼 있고 시가동 중이고 그 6월에 정식 가동을 할 예정이다. 지금 신생산 중이고 6월에 정식 이제 가동이라면 양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뭐 전기차 시장이 둔화됐다는 느낌은 그 공장에서는 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롱베이가 맞습니까? 재생능원이 맞습니까? 그 충주에 있는 공장의 소유자는 이제 재생능원인데, 재생능원의 그 지분 구조를 보면은 두 기업이 있는데 그 뭐 후베이나 중국 지역에 있는 법인이 좀 다른데 그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롱베이라는 중국 기업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이제 롱베이 재생능원 이 중국 기업이 원래 1공장이 규모보다 2배로 늘려서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주말에도 공사하고 뭐 신생산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캐파를 늘려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한국 내에서 뭐 다른 그 국내 배터리 셀 기업에 공급을 직접 한다는 언급은 없었지만 그 제가 중국 측 IR 자료 같은 걸 다 찾아보니까 그 최종적으로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어디에 적용되냐 이런 내용이 정확히 있었는데 북미에서 제일 잘 팔리는 전기차 쪽에 자기들 양극재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멘트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 양극재가 어디를 거쳐서 결국에는 북미 쪽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 이제 생산하는 이유가 뭐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국에서 만든다는 것은 한국에 있는 배터리 셀 업체한테 공급하는데, 뭐 3사 중에 뭐 그 롱바이라는 기업은 우선 작년 2월, 3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 지금 그 특허 분쟁 되고 있는 NCM 양극재랑 그 리튬 인산철 양극재 망간을 첨가해서 그 성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LMFP라고 있습니다. 리튬 망간 인산철이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소재 개발 계약을 맺었고요. 그 이후에 SK온과도 그 개발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럼 LG엔솔이나 SK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네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회로 인해서 롱바이 관계자를 좀 알게 됐는데 직접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못 말해주겠다. 아니 그러면 지금
중국의 인건비도 사고 중국에서 생산해서 네. 한국으로 공급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한국에 이렇게 캐파를 열린 이유가 뭡니까? 그쪽 중국 측에서는 한국을 이제 전진 수출 기지로 거의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곳에 수출을 하려면 관세 같은 문제도 있고 예. 정책 리스크도 크고 IRA 예. 그 미국에서는 IRA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어느 정도 이용하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만약에 뭐 국내 LG나 뭐 SK에서 그 재생에너원 양극재를 가지고 생산한 배터리를 수출하게 되면 IRA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롱바이라는 중국 내에 있는 기업이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조사가 자세히 이루어지면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는데 예. 우선 택가리가 한번 돼 있는 상태고 예. 그 롱바이라는 기업의 창립자 중에서는 한국인 한 명이거든요. 유상열 CEO라고 당시에 그 한국인 분이 창립자 있고 그 창립을 하는데 도움을 준 회장이 바이호샨이라고 백후선 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쩐주입니다. 예. 한국인이 CEO라는 점에서는 IRA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가봐야 되는 건데 이제 맞습니다. 특가가 이루어져서 혹시 뭐 이렇게 뭐 중국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제재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산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에 이제 또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원계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경쟁이 되겠습니다. 얘들이 캐파를 이렇게 많이 늘리게 그렇죠. 되면. 예. 국내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과의 양극재 가격 경쟁에서 크게 밀리고 있다는 분위기인 것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양극재뿐만 아니라 뭐 분리막이나 전해 같은 것도 예. 뭐 가격적으로는 밀린다. 예. 그리고 양극재 같은 경우는 리튬 많이 쓰고 수산화 리튬 그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삼원계에서는 수산화 리튬을 많이 쓰는데 그 정제 같은 기술을 잘 하는 곳이 중국입니다. 그런 환경 우려 요소가 좀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잘하고 있는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좀 여기서 캐파를 열리게 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까? 가격 경쟁력은 한국에서 같이 생산하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료 자체를 이 기업이 중국 내에서 이렇게 받기도 하고 제가 직접 그 주말에 갔을 때 후문에 있는 공장이 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 양극재라면 사이즈가 호포도 있고 막 이렇게 긴 라인이 필요한데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뭘까 해서 봤는데 성도 ENG 그 시공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수산화 리튬 분쇄 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원료가 되는 수산화 리튬을 직접 만들고 그리고 그 전구체를 어디서 봤냐면 그 재생능원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충주 공장 소유자가 우리나라 전구체 기업인 EMT를 인수했는데 찾아보니까 EMT의 전구체 공장 자체도 그 재생능원의 충주 양극재 공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망 자체가 집약적으로 뭉쳐 있죠. 예. 원재료부터 정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수직 계열해서 굉장히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구조한 정황이 보인다는 거죠. 국내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중국 거쳐서 이렇게 막 들어오기보다 그런 망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LG화학하고 무슨 특허 분쟁이 있다고 하면서요? 작년 하반기에 LG화학이 이제 충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극재가 자기들의 특허를 침해한 부분이 보인다라고 해서 그 특허권 침해 소송 금지를 제기했고 그 전부터 산자부의 무역위원회가 이 기업의 특허권 침해 조짐이 있다라는 식에서 조사를 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식적으로 소송이 시작되었고 우선 소송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보고 조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입장에서 그 위원회는 산자부 무역위원회는 조사 중단을 했고 이제 양사 소송은 한국에서 ING 상태거든요. 진행 상태인데 주목할 점은 그 최근에 다른 타지에서 뭐 중국에서
반격을 해온다, 특허권 반격을 해온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본 걸로는 정확히 작년 12월 31일에 그 중국 특허청에다가 그 장면이라는 사람 개인이 사람 이름입니까?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직접 그 LG 화학의 양극재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요. 개인이요? 네. 개인이라면 맞습니다. 뭐 제세동원이나 롱바이에서 이제 약간 대리인을 내세웠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 업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는 측면이 많고요. 중국은 특허권을 이제 침해했다 이런 거를 소송을 할 때 허수아비를 많이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이 아니고 중국에서 이제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무효 심판 청구를 받게 되면은 국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2022년 3월에도 LG 화학이 중국에서 특허권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는데 패소를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22년 3월인데 그때 당시 특허는 양극재에 필요한 전극용 바인더 관련한 내용이었고 그때도 그 중국 쪽의 전략과 지금 동일한데 그 왕잉이라는 개인을 내세워서 특허권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결국엔 중국 측이 무효 심판을 인정받고 소송에도 패소하고 이런 전례가 있군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지금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사용한 다음에 국내 지금 소송에도 활용할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뭐 이제 제세능원 롱바이의 양극재를 쓰는 국내 기업이 어딘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은 지금 가장 가능성 높아하고 있는 게 LG 엔솔, SK온이라고 하셨는데 LG 엔솔하고 LG하고 같은 LG 집안인데 특허 소송이 붙어 있는데 저쪽 그 제품을 이렇게 샀습니다. 약간 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미 전기차 쪽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기차 업체에서 뭐 가격을 낮춰서 최대한 달라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많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중국 기업의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보이고요. 저는 이게 한번 사례가 있으니까 LG 화학이 중국 쪽에서 이제 준비를 잘해서 승소를 따내야 국내 특허에도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중국의 1위 양극재 기업이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서 캐파를 늘리고 있고 국내 배터리 업체에도 대량의 이제 공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뭐 LG 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걸 좀 제동을 걸기 위해서 LG 화학이 특허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소송 결과가 굉장히 꽤 중요하다고 봐지네요. 만약에 우리가 시장을 좀 지키려고 하면은. 네, 맞습니다. 양극재 자체가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40%이기도 하고 배터리의 성능 자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공급망을 잘 구축해놓고 거기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내 기업이 밀리지 않으려면 결국은 이 특허 소송이 결과가 LG화학이 잘 이끌어와야 전체적으로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소송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소송 결과는 우선 국내 소송은 중국 쪽이 먼저 끝나야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 무효 심판 청구해놓은 그 결과를 보고 중국 쪽이 그렇게 그런데 중국에서 무효 심판한 거하고 국내 소송하고는 좀 별개의 건 아닙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그 중국 쪽에서는 이제 특허 번호도 나와 있고 특허 소송 지금 하고 있는 특허명도 나와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허 소송 건이랑 관련이 매우 깊은 그 패밀리 특허 정도이고요. 제가 정확히 너무 길어가지고 설명을 다 드리긴 어려운데 양극재에 니켈 함량을 증가시키면서도 고용량을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련 특허였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소송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자장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